올겨울 독감이 예년보다 빨리 또 급속히 확산되면서 독감 입원 환자가 10년 내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연방정부가 코로나19 등으로 여전히 관공서 접근이 어렵다며 리얼 아이디 시행을 또다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뉴욕시경은 지난달 뉴욕시에서 발생한 강력범죄가 전년 동기 대비 1.2% 감소했지만 살인사건을 포함한 일부 범죄는 오히려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말 연휴를 맞아 많은 인파가 몰리고 있는 브라이언트 파크에서 지난 몇 주간 18건의 소매치기 사건이 발생하면서 방문객들은 더 주의해야 한다고 뉴욕시경이 밝혔습니다. 이상은 TKC 뉴스데스크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는 40년 이상 메디케어 수혜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온 미국 최대의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건강보험 회사입니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의 한국어 서비스팀은 다양한 혜택 및 수백여 개의 처방약을 코페이먼트 제로로 제공하는 향상된 2023년 메디케어 플랜을 쉽게 선택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연례 가입 기간이 12월 7일에 마감됩니다. 1877-718-3682, 1877-718-3682로 전화하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6일 화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올겨울 독감이 예년보다 빨리 또 급속히 확산되면서 독감 입원 환자가 10년 내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는 올 시즌 독감으로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7만 8천 명으로 추정되며 이는 지난 10년 중에서 가장 많은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입원 환자는 지난 10월 말까지 6,900명에 불과했지만 불과 한 달여 만에 10배 이상 급증했으며 최근 2주간 2만 명이 늘어났습니다. 또 올해 이미 독감에 걸린 환자가 최소 870만 명에 달하며 독감 사망자는 4,5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지난달까지 백인 어린이의 독감 예방 접종률이 지난해 11월보다 3.4%, 팬데믹 이전보다 7% 이상 낮아서 어린이 환자와 사망자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됩니다. 반면 흑인과 히스패닉 어린이의 예방 접종률도 지난 10월까지 예년보다 낮았지만 지난달부터 예년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연방정부가 코로나19 등으로 여전히 관공서 접근이 어렵다며 리얼 아이디 시행을 또다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미국인들이 비행기 탑승이나 연방 건물 출입을 위한 단일 신분증인 리얼 아이디를 2023년 5월 전면 시행한다는 방침을 2025년 5월까지 또다시 2년을 연기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코로나19 대유행이 아직 극복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리얼 아이디 발급을 위한 관공서 출입이 제한을 받기 때문에 시행을 연기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01년 9.11 테러 이후 2005년 제정한 리얼 아이디법은 18년이 지나도 시행되지 못하는 등 행정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망가진 미국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초 연방정부는 리얼 아이디를 내년 5월에 시행, 리얼 아이디가 없으면 항공기 탑승과 연방정부 건물을 제한하기로 했지만 시행 연기에 따라 각 주정부가 발급하는 운전면허증이 합법적인 신분증명으로 계속 인정됩니다. 뉴욕시경은 지난달 뉴욕시에서 발생한 강력범죄가 전년 동기 대비 1.2% 감소했지만 살인사건을 포함한 일부 범죄는 오히려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뉴욕시경이 발표한 11월 범죄 통계 자료에 따르면 뉴욕시에서 11월 한 달 동안 발생한 7대 범죄는 1,196건으로 전년 동기 1,323건 대비 소폭 줄었습니다. 7대 범죄는 살인, 강간, 강도, 폭행, 빈집털이, 중절도, 차량 절도에 해당하는데 이 중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중절도의 경우 올해 11월 4,187건, 전년 동기 4,430건보다 243건이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발생한 강도 폭행, 살인 차량 절도 사건의 경우 더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강도는 전년 대비 52건, 폭행은 59건, 차량 절도는 97건, 살인 사건은 5건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살인 사건의 경우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집계했을 때는 총 391건으로 전년도 동기 440건보다 11.1% 감소하는 등 감소세를 보였지만 11월로 한정했을 경우에는 전년 동기보다 증가해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큰 이슈 중의 하나인 대중교통 내 범죄는 올해 11월 205건으로 전년 동기 235건 대비 12.8% 감소했습니다. 연말 연휴를 맞이해서 많은 인파가 몰리고 있는 브라이언트 파크에서 지난 몇 주간 18건의 소매치기 사건이 발생하면서 방문객들은 더 주의해야 한다고 뉴욕시경이 밝혔습니다. 보도에 박하율 기자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몇 주 동안에만 브라이언트 파크에서 동일 소매치기범들이 최소 18건의 소매치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현재 11월에 발생한 8건의 사건과 12월에 발생한 10건의 사건을 관련 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이 18건의 사건은 모두 유사한 방식으로 발생했는데 범인들은 의도적으로 피해자들과 부딪히면서 신용카드, 휴대전화, 이어폰 등을 훔쳐 달아났으며 범행 대상은 주로 여성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용의자들의 사진을 공개하고 수사에 나섰으며 브라이언트 파크에 방문할 예정이라면 개인 소지품 관리에 더 신경 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진 속 용의자들에 대한 정보를 안다면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뉴저지 민권센터가 지난 2일 개소식을 열고 11개월간의 준비 끝에 문을 열었습니다. 박하율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저지 민권센터가 지난 2일에는 개소식을, 3일에는 오픈하우스를 개최하면서 오랜 준비 기간 끝에 마침내 문을 열었습니다. 개소식에서는 앞으로 뉴저지 민권센터를 이끌어갈 케빈 강 기획국장과 김성원 프로그램 매니저가 참석자들과 만나 앞으로의 활동 계획을 밝혔습니다. 뉴저지 민권센터는 커뮤니티 서비스와 이민자 권익운동연대, 청소년 권익 프로그램 등을 펼쳐나갈 예정입니다. 또 이날 행사에는 엘렌박 뉴저지주 하원의원이 참석해 축사를 하고 뉴저지 주의회에 축하 문서를 전달했으며 뉴저지 한인성공회 원호길 신부와 코리안 아메리칸 커뮤니티 재단 브레넌 강 부회장이 축하 연설을 했습니다. 이어 한은준 작곡가와 임지유 학생의 축가와 함께 참가자들은 함께 노래를 부르며 개소식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로써 뉴저지 민권센터는 사무실 전화도 새로 개설하며 팰리세이드 파크 316 브로드 애비뉴 2층 사무실에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섭니다. 뉴저지 민권센터 관계자는 앞으로 커뮤니티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많은 격려와 후원을 부탁했습니다. 뉴욕 맨하탄 지방검찰청이 트럼프 전 대통령 수사를 위해 연방법무부 유력 인사를 영입하는 등 수사력을 보강하면서 뉴욕주 검찰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엘빈 브레이그 맨하탄 검사장이 매튜 콜란젤로 전 법무장관 대행을 선임 검사로 영입했으며 콜란젤로 차관 대행은 바이든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법무부 3인자에 오른 인물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콜란젤로 전 차관 대행은 법무부에서 트럼프 그룹의 부동산 자산가치 축소와 확대 등 조작 혐의를 수사한 뉴욕주 검찰과 호흡을 맞춘 경험이 있어 트럼프 대통령을 잡으려는 브레이그 검사장에게는 성군 만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트럼프 그룹의 자산 조작을, 엘빈 브레이그 맨하탄 검사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포르노 배우 성추행 무마 의혹 조사에 이어서 트럼프 그룹의 탈세 혐의를 각각 수사하면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브레이그 검사장이 콜란젤로 영입에 성공함에 따라서 레티샤 제임스 검찰총장도 수사력을 더욱 보강, 속도전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외국산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급할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유럽연합과의 회담에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어제 메릴랜드주 메릴랜드 대학교에서 3차 무역기술위원회 회의를 열고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 양측이 태스크포스를 구성, 검토하고 초기적인 진전이 있었다며 우리는 이 문제를 건설적으로 해결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리는 이를 달성하고 성공적이며 상호 지원적인 녹색 경제로의 전환을 지지하는 무역기술위원회의 역할을 깊이 인식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국무장관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IRA에 대한 유럽연합의 우려를 잘 들었으며 듣자마자 태스크포스 발족에 합의했다면서 상대방의 희생이 아닌 상호 이익을 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럽연합 측도 회의를 시작할 때보다는 약간 긍정적으로 회의를 마쳤다고 말해 소폭 진전이 있었음을 시사했습니다. 미국 측이 EU와의 회담에서 IRA 시정 검토를 언급함에 따라서 IRA 시행 뒤 약 3년 또는 그보다 적은 일정 기간만이라도 전기차 보조금 문제는 집행을 유예할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 주립대 올해 입학 지원자가 지난해보다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뉴욕 주립대는 올해 64개 캠퍼스의 가을학기 입학 지원자가 지난달 25일 기준 20만 4,437명이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9만 7,257명보다 2.1배가 급증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주립대 지원자가 크게 늘어난 것은 올해 처음으로 입학 지원서 수수료 면제가 시행돼 지난 10월 4일부터 11월 6일까지 약 한 달간 최대 5개 캠퍼스 지원까지 입학 수수료를 면제해 준 데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입학 지원서 수수료가 면제되는 상한선인 5개 캠퍼스에 중복 지원하는 학생이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타주 학생에게 뉴욕주 주민에게 적용하는 학비만 받기로 함에 따라 타주 학생이 무려 1.7배 증가했습니다. 뉴욕 주립대는 뉴저지주와 펜실베니아, 커네리컨, 매사추세츠, 버몬트, 뉴햄프셔, 일리노이, 캘리포니아 등 8개 주 학생에게 인스테이트 학비를 적용해주고 있습니다. 또 연소득 12만 5천 달러 이하 가정의 학생들에게는 수업료를 전액 면제해주고 있기 때문에 전체 풀타임 재학생의 절반 정도는 학비를 한 푼도 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골프 화가로 명성을 날리던 김영화 화가가 60회째 개인 전시회를 맨하탄 하이라인에서 개최합니다. 김영화 화가는 오는 29일까지 마법의 순간이라는 주제로 맨하탄 첼시에 위치한 하이라인 9 갤러리에서 60회째 개인 전시회를 진행 중입니다. 김 화가는 마법의 순간은 시간 길이와 느끼는 감성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누구에게나 마법의 순간은 다가온다는 것이라며 이번 뉴욕 전시회에서도 좋은 기운을 세상에 펼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김 화가는 혼신의 힘이 담긴 작품 45점을 전시하고 있으며 7일 오후 5시 30분 리셉션을 개최합니다. 하나그룹이 미국 최대 와인 산지인 캘리포니아 나파밸리의 와이너리를 인수했습니다. 하나그룹 산하 하나솔루션은 미국 내 자회사 명의로 나파밸리 세인트 헬레나의 세븐스톤즈 와이너리를 3,400만 달러에 인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와이너리는 유기농 포도밭 3에이커를 비롯해 45에이커 규모이며 연간 500케이스 정도의 월드클래스급 카베르네 쇼비농 와인을 생산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특히 이 와이너리에는 15,000스퀘어피트에 달하는 방 6개, 욕실 9개의 유럽형 저택과 수영장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와이너리는 샌프란시스코 북부 70마일 지점에 위치해 있으며 로널드 원옥 부부가 1995년 설립한 와이너리로 남편인 원옥이 지난해 90세를 일기로 사망하면서 올해 6월 부동산 시장에 매물로 나왔습니다. 부동산업자들은 하나솔루션의 세븐스톤스 와이너리 매입이 올해 나파밸리에서 이루어진 와이너리 거래 중 최대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삼남 전재만 씨도 하나와 같은 지역인 나파밸리 세인트 헬레나에 2억 달러 상당의 와이너리 다나 에스테이트를 소유하고 있으며 여러 차례 뉴욕을 방문해 한인 자산가들에게 투자를 요청한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무인 공격기 드론으로 러시아 본토의 공군기지 2곳을 공격했습니다. 전쟁의 양상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파리에서 곽상은 특파원입니다. 활주로 근처에서 폭발로 인한 거대한 섬광이 목격됩니다. 현지 시각 어제 러시아 서부 랴잔 공군기지와 엥겔스 공군기지에서 드론 공격으로 인한 대규모 폭발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러시아군 3명이 숨지고 전투기 2대가 파손됐습니다. 러시아 본토 깊숙이 위치한 두 공군기지를 공격한 배후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지목했습니다. Утром 5 декабря текущего года киевским режимом в целях выведения из строя российских самолетов дальней авиации были совершены попытки нанесения ударов реактивными беспилотными летательными аппаратами советского производства.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보좌관은 다른 나라 영공에 뭔가를 발사하면 미확인 물체가 곧 발사 지점으로 되돌아갈 것이라며 공격 사실을 우회적으로 시인했습니다. 이번 드론은 우크라이나 영토 내에서 발사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우크라이나가 이미 공격거리 1000km에 달하는 드론을 개발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러시아는 즉각 우크라이나 전역에 미사일 70여 발을 쏟아부으며 보복에 나섰습니다. 자포리자 등에서 4명이 목숨을 잃고 곳곳에서 단전 단수가 이어졌습니다. Більшість ракет збили. Енергетики вже почали відновлювати світло. Наш народ ніколи не здається. Слава Україні!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직접 승용차를 몰고 지난 10월 초 폭파된 크림대교 복구 현장을 찾아 사수 의지를 드러냈고 러시아 국경 근처 쿠르스크 비행장에선 오늘도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으로 추정되는 드론 관련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러시아 본토 타격 능력이 확인되면서 이번 전쟁의 양상에 어떤 변화를 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SBS 곽상은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추수감사절 연휴 이후인 지난 29일 뉴욕시 코로나19 확진자가 3,200명을 기록하는 등 연휴 이전 약 2,400명보다 2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일론 머스크 트위터 CEO가 트위터가 미국 정부 지시에 따라 지난 2020년 대선 기간 바이든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트위터를 검열하는 등 언론의 자유를 억압했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제약사 파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는 5일 연방식품의약국에 오미크론 변이를 예방할 수 있는 개량 백신의 5세 미만 영유아 대상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지난 2일 뉴저지주 뉴트리의 갱스랜드 파크 내 서드리버에서 57세 남성의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어제 아침 9시 반쯤 로어 맨하탄 라파엘 스트리트에서 길을 건너던 83세 여성이 좌회전 트럭에 부딪혀 목숨을 잃었습니다. 펩시콜라로 잘 알려진 세계적 음료 회사 펩시코가 북미 본사에 직원 수백 명을 해고할 예정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명품 브랜드로 유명한 발렌시아가가 아동 포르노 광고 스캔들과 관련해 제작사를 상대로 한 2,500만 달러 손해배상 소송을 전격 취하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국 내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 면적이 계속 늘고 있으며 외국인 보유 토지 중의 절반 이상이 미국 국적자 소유로 조사됐습니다. 이상으로 12월 6일 화요일 TKC 뉴스데스크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